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레토 프랩에서 매크로 이코노믹스랑 그리고 with personal finance 수업을 하고 있는 앤서니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강의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개념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포뮬러도 나와 있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배울 뭐 aggregate demand나 혹은 aggregate supply 뭐 그런 것들에까지 연결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개념이 이제 circular flow랑 좀 시간이 가능하다면 GDP까지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보고 판단하면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이제 이번 수업에서 좀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하우스홀드의 지출이 결국에는 그 firm의 인컴이 되고 또 이제 그 firm의 프로덕션은 그 하우스홀드의 인컴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게 하나의 이제 커런트가 그러니까 흐름이 되는데 플로우가 되는데 그럼 이게 되게 이제 되게 스무스하게 진행됐었을 때 프로덕션과 employment가 함께 늘어난다. 라는 것을 이제 좀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 경제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term 자체가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지금 circular floor, GDP, unemployment는 이제 안 하겠지만 이 세 가지 단어가 뭐 사실 좀 봤었을 때 뭔가 서로 좀 떨어진 단어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circular flow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뭐 GDP는 숫자, 그리고 unemployment라는 것은 뭐 사람을 분류하는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을 서로 다른 그런 앵글, 퍼스펙티브에서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가계의 지출이 기업의 수입이 되고,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득이 되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원활할 때 생산과 고용이 함께 늘어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고, 이게 뭐, circular flow나 혹은 이제 생산의 규모를 재는 숫자는 뭐 GDP, 그리고 노동이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보는 숫자는 unemployment rate랑, 그다음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단순히 여러분들의 돈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이제 우리 expenditure,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expenditure는 카페의 revenue가 되는 거죠. 즉, 판매 수입이 되는 거고, 카페는 그 수입으로, 바리스타의 웨이지를 주기도 하고, 건물에 렌트를 내기도 하고, 만약에 대출을 했다면 인트레스트를 지급을 하고, 남은 부분 이제 프로핏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셨을 때, 그것은 그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고, 또 그 소득은 다시 또 다른 지출로 이어지는 거죠. 그 구조를 좀 알면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 수업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터미널로지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방향, 뭐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 뭐 지출이 수입으로 바뀌고 그 수입이 다시 지출로 바뀌는 그런 화살표의 방향들을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아가서 GDP 항목들을 좀 구분을 하고 또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labor force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공식을 좀 계산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온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는 게 중심적인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5를 뭐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지출했다면 그 카페 입장에서 그 $5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방금 말했던 것처럼 revenue가 되겠죠. 판매 수입이 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것들을 배울지를 좀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규 수업에 들어가면 볼 거니까 우선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경제를 measure 하는지 그것들을 좀 봐볼게요. 이제 경제가 좋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자체, firm들이 많이 produce 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job market에 job들이 되게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price level,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죠. 물가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것을 또 다르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뭔가 관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질문에 맞는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들을 선택을 해요. 인디케이터라는 것은 그 뭔가 여러분들이 그 계기판을 봤었을 때 그 자동차 속도계처럼 그 복잡한 경제의 특정 측면을 압축한 숫자인 거죠. 어떤 거는 그 스피드, 뭐, 그냥 뭐, 킬로미터 per hour 혹은 마일 per hour 이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뭐, 그 RPM, 그 RPM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 다 나뉘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GDP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국가 내에서 시장 생산이 총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답하는 거거든요. GDP 자체가 Gross Domestic Production가 Gross Domestic Production이기 때문에. 그래서 GDP가 높다라는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오면 그 측정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측정을 해요. 1년 단위에서 뭐,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물건, goods and services의 시장 가치가 되게 크다라는 거겠죠. GDP가 높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누구에게 분배되었는지 혹은 환경 자체가 좋아졌는지까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unemployment rat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labor force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직업이 없고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job seeking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job seeking 하는 사람이라고 썼을 때 이 unemployment rate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분모는 그 말함에 가는 숫자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labor force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 인구가 아니라. 그래서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는 일반적으로 성인 인구 중에 일을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job seeking을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학생이거나 혹은 뭐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 라는 사람들은 이 그 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숫자를 함께 봤었을 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라든지 혹은 참여자 중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정도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게 요즘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버올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인플레이션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전반적인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통해서 보는 건데 뭐 되게 다양하게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만 따로 묶어놓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가솔린 프라이스랑 엮여서 보는 것도 있고, 뭐, 플라이트 페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뭐죠? 뭐, 에듀케이션 프라이스, 뭐, 이런 것들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보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에 묶였을 때, 인플레이션, 오버올 프라이스 레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GDP랑 그 다음에 그 노동시장의 지표를 배우고 인플레이션이랑 real versus nominal GDP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이제 샘플 말고 정규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표들을 항상 직면하게 됐을 때 뭐 문제를 풀거나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볼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숫자의 분자나 분모가 뭐인지 그리고 이 숫자가 측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뭔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숫자를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 숫자의 범위 자체를 아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아, 이제 결국에는 simplified economy라고 해서 단순한 범위 자체에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term에 익숙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household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뭔가 factors of production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income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goods and services를 consume하는 이제 individual이라든지 혹은
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firm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형태,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든지 아마존닷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firm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 factors of production을 일반적으로 hire 고용하거나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goods and services를 produce하고 그로 인해서 이것들을 selling하는 그러한 주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 factors of produc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를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 그 labor, 그리고 land, capital, 그다음에 entrepreneurship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건데, labor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의 노동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land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mother nature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 막 가솔린 이런 것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goods and services를 그 produce 할 수 있는 그런 머시너리나 이런 것들을 캐피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entrepreneurship이라고 entrepreneur는 당연히 이제 여러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언제나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혹은 이제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캐치하는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간단하게 텀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 근데 현실 경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government, bank, 그 다음에 이제 overseas라는 그런 부문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household랑 firm만 있는 simplified economy 자체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circular flow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모형은 현실 그대로를 복사한다라기보다는 중요한 이 이제 관계들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 현실을 좀 단순화한 도구라고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는 단순하게 가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개인도 싱글 하우스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콘에서는 이러한 그 혼자 사는 사람들도 하우스홀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게는 레이버나 랜드나 캐피탈과 같은 그 factors of production을 소유하고 또 기업에게 오퍼하는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한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 wage를 받는 임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firms들은 생산 요소들을 아까 말했던 factors of production을 hire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잘 컴바인을 해서 goods and services를 생산하는 그런 주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업은 가게의 wage라든지 rent라든지 interest라든지 그런 profit 형태의 인컴을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wage는 노동의 대가고 rent는 아주 토지나 자원의 대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nterest rate는 누군가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그리고 profit은 기업가가 이제 부담한 이제 뭔가 리스크라든지 혹은 organizational activities, 그러니까 조직 활동에 있어서 뭔가 귀속되는 소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게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은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 생산한 goods and services를 buy할 수 있겠죠. 사주는 거고, 이러한 가게의 spending은 기업의 revenue로 바뀌게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카페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카페 케이스에서. 따라서 기업과 가게는 서로 분리된 두 아일랜드가 아니라 한쪽의 지출이 한쪽의 수입이 되는 약간 뭐 되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인터디펜던스가 좀 되게 높은 거죠.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팩터 마켓과 그다음 프로덕트 마켓 이런 단어가 있는데 팩터 마켓은 이제 이제 하우스홀드가 생산 요소를 factors of production을 그러니까 provid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firm들이 디만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마켓이라고 보면 좋고요. product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firm들이 goods and services를 provide 하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홀드가 이것들을 buy하는 마켓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면 좋은 그 real flow라든지 money flow라는 것도 있는데 real flow 같은 경우에는 land나 그 labor라든지 capital 그리고 이제 service whatever 아무튼 이런 실제의 resources들과 output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이제 flow라고 보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money flow라는 것은 income이라든지 expenditure 그리고
뭐 wages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어떤 트랜잭션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대가로서 돈이 이동하는 current flow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것은 이제 팩터 마켓이 되는 건데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한국어로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이버를 서플라이하고 그 firm들은 그 레이버를 이제 디만드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회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레이버라는 리얼 플로우가 그 하우스홀드에서 그 다음에 firm 쪽으로 가면은 그 반대 방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겠죠. 웨이지라는 머니 플로우가 이제 그 firm에서 하우스홀드로 넘어오게 돼요. 이게 이 거래에서는 이 트랜잭션에서는 무엇인가 제공하는 방향이 있고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리턴 그 대가가 지급되는 방향이 반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프로덕트 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기업이 goods and services를 가게에 제공을 한다면, 가게의 consumption spending이 기업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그 재화와 서비스의 실물 흐름과 돈의 흐름 반대 방향이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가게와 기업이 두 시장에서 역할을 바꾼다라는 걸 좀 주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팩터 마켓에서는 가게가, 그러니까 하우스홀드가 셀러가 되는 거고, 혹은 또 서플라이어가 되는 거지만, 이제 firm 입장에서는 바이어 혹은 이제 디만더가 되는 거죠. 팩터 마켓에서는. 그런데 이제 프로덕트 마켓에서는 이제 firm들이 셀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가 이제 바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서플라이어가 되는지 누가 그 디만더가 되는지에 따른 이제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household spending이 결국에는 그 firm들의 revenue로 becoming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revenue는 기업의 판매 수입이지 profit이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revenue, 그러니까 profit은 즉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household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revenue에서는 wage라든지 raw material과 관련된 코스트라든지 혹은 렌트나 이런 비용들을 모두 다 빼고 남는 것이고 그런 게 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circular flow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다이어그램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봤었을 때 이 프로덕트 마켓이 있으니까 이 여기에서 하우스홀드와 firm들이 어떻게 인터랙트 하는지 goods and services를 그 firm들이 제공을 하면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consumption spending 이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sales revenue가 farm들에게 그 전달이 되는 거고, farm들은 goods and services를 또 제공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리고 반대, factor market에서 봤었을 때는 household와 farm들 관계가 조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household가 여기에서는 supplier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actors of production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firm들은 이 마켓에다가 wage라든지 rent라든지 interest라든지 profit을 제공을 하는 거고 이것이 일종의 인컴으로서 하우스홀드에게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색깔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real flow와 money flow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더 보면은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자면 결과적으로 서플라이어 있기도 하지만 프로덕트 마켓에서는 근데 팩터 마켓에서는 디만더 이제 뭔가 어떤 goods and services나 혹은 그 노동 같은 것들을 factors of production을 demand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관계는 이제 마켓의 속성이 달라질 때마다 그 반대로 됐다. 그리고 언제나 거래가 일어났을 때 무언가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단순한 거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카운팅 릴레이션십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이제 프로덕션 밸류랑 토털 엑스펜디처랑 토털 인컴 이 세 개가 뭔가 다른 경제 활동이 되기는 하죠. 이코노미 액티비티가 되는 거긴 하죠. 하지만 이게 coincidentally하게 same 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같은 트랜잭션을 세 위치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같아지는 이제 어카운팅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카운팅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정의하거나 혹은 기록하는 방식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에퀘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뭔가 비헤이비어에 대한 expectation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다시 그걸 통해서 distinguish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개념을 정의한 방식 때문에 성립하는 회계적인 그러한 에퀘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어떤 살롱에 갔는데, 거기서 $30짜리 헤어컷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미용실 입장에서 생산을 만든 거죠. 그러면 학생은 거기에 따라서 $30를 내고 헤어컷의 비용을 지불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프로덕션의 관점에서는 $30짜리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value의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expenditure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바이어가 $30를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인컴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 $30가 그 미용실의 레비뉴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레비뉴에 따라서 결국에 웨이지도 나가고, 그 다음에 렌트도 나가고, 인트레스트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핏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제 미용실과 연관된 이제 하우스홀드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컴으로 배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경제 전체에서 그 최종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 생산이라는 건 지금 마지막에 머리를 자르는 그런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의 시장 가치가 이게 전부 다 합쳐지던, 혹은 거기에 대한 엑스펜디처가 합쳐지던, 혹은 뭐 프로덕션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발생한 인컴을 전부 다 합치건 간에, 아까 말했던 뭐 렌트라든지 인트레스트라든지 웨이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하던 간에 결국에 원칙적으로는 같은 이제 GDP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GDP를 그 다음 설명할 거니까. 하지만 이게 그 한 특정 순간에 있어서 그 레비뉴나 기업의 레비뉴라든지 하우스홀드의 인컴이 바로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순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미용실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시점이라든지 혹은 그 뭐라 해야 되죠? 렌트를 지불하는 시점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자를 지불하는 시점은 각각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지불하는 거는 이게 뭐한 달에 있었을 때 15일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렌트를 지불하는 거는 뭐 이번 달 2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제공하는 거 이번 달 7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점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로따로 봤었을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하우스홀드 인컴이랑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어카운팅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특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파이낸셜 이런 말도 쓰기도 하지만 뭐 단순하게 뭐 한 달 뒤, 세 달 뒤, 혹은 1년 뒤, 1년에 한 번 그 특정 시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equation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GDP랑 뒤에 연결되는 건데 이제 circular flow와 GDP를 연결하는 일종의 bridge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GDP를 expenditure approach로 계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생산된 그런 무언 어떤 상품이나 이제 goods and services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구매라든지 혹은 이제 인벤토리라고 해서 재고의 형태로 보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판매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웨어하우스에 남아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기업에서는 뭔가 투자한 것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큘러 플로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까지를 오늘 샘플 강의의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나면은 이 이제 그 서큘러 플로어랑 GDP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이제 연결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문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나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 샘플 강의였고 정규 강의에서 조금 더 깊고 좀 더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진행되는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